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연금 계좌와 ISA 배당금 과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연금 계좌와 ISA에서 받는 국내외 주식, 미국 ETF 배당금의 15%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ISA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에는 세금이 없었고 만기가 됐을 때 전체 수익의 2.9%만 분리과세로 내면 됐었죠.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 배당금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ISA나 퇴직연금 TC를 포함한 연금 계좌에서도 1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ETF는 물론이고 한국형 SCD, 미국 배당주, 다우존스, 채권, 고배당, 심지어 커버드콜 ETF의 배당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사실상 해외 주식이나 ETF에서 나오는 모든 배당금이 과세 대상이 된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전에는 미국 현지에서 세금을 낸 후에 배당금을 받았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낸 세금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국세청 환급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금 계좌와 ISA에서는 15%의 세금을 제한 배당금만 받게 되는 거죠. 기획재 정부는 이전에 외국 현지 세금 환급 제도가 과도한 혜택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함께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제도가 워낙 복잡해서 올해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ETF의 경우 2월 배당금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과세 정책이 실제로 투자자들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나 IRP와 같은 절세계좌를 활용하여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부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 ETF에 투자할 때는 미국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나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미국에서 낸 세금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환급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즉, 연금 계좌와 ISA에서는 15%의 세금을 제하고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배당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전에는 미국에서 15%인 15만 원을 내고 한국에서 다시 환급받아서 결과적으로는 100만 원 전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5만 원을 그대로 미국 정부에 내고 거기에 더해 한국에서도 15%를 추가로 내야 하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은 8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금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그동안 자산을 더 크게 불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는 매년 15%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나중에 또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ISA 계좌의 경우에도 만기 시점에 전체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데 이미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냈음에도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변화는 특히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타이거 미국 ETF의 경우 2월 배당금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과세 정책이 실제로 투자자들의 수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투자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통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세금 부과 방식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복리 효과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금 부과 방식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중과세 문제인데요. 연금 계좌에서 ETF 배당금을 받을 때 15% 세금을 내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또다시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ISA도 마찬가지로 만기 해지할 때 전체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니까 사실상 같은 돈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셈이 되는 거죠. 연금 계좌의 핵심적인 장점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서 그만큼 투자금을 더 불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년 15%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니 복리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절세 계좌에 있는 국내 상장 미국 ETF의 배당금이 15% 정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변화는 투자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 효과를 기대하고 연금 계좌나 ISA를 선택했는데 이제는 그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으니까요. 특히 고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수익률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타이거 미국 ETF의 2월 배당금이 반토막 난 것처럼 말이죠. 기획재 정부는 이전에 외국 현지 세금 환급 제도가 과도한 혜택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기재부가 금융투자협회,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제도가 워낙 복잡해서 올해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제도 변경이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고용률이 모두 1위입니다. 노후 준비가 절실한 상황에서 연금 제도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이번 변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연금 계좌 이용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 변경이 실제로 우리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절세 계좌 이용률 감소 전망인데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연금 계좌나 ISA를 선택한 주된 이유가 절세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크게 줄어들면서 계좌 개설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 국내 상장 미국 ETF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타이거 ETF의 배당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다른 ETF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던 만큼 이런 수익 감소는 ETF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노인 고용률도 1위인데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상황에서 연금 제도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정책 변화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ETF 투자마저 어려워진다면 국내 금융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투자 수단들이 하나둘씩 매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후속 대책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도 변경이 실제 투자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서 과연 연금 계좌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인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장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는 SCHD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설정해볼게요. 시가배당률은 3.5%, 배당 성장률은 7%로 설정하고 매년 6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연금 계좌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봤는데요. 이런 조건으로 2050년, 즉 만 55세까지 투자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월 160만원의 배당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연금 계좌는 월 174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연금 계좌가 더 유리한데요. 이는 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혜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 제도였다면 연금 계좌에서 월 217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도 변경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복리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개정된 버전의 배당금 계산기를 자본주의 생존 시트 게시판에 올려두었으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보면 연금 계좌가 여전히 유리하긴 하지만 그 장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수익 감소를 체감하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 변경의 영향을 종합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TR ETF 폐지에 이어 절세 계좌의 배당 소득세 부과까지 투자 환경의 위험 요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세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기재부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상황에 맞춰 투자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절세 계좌에는 아직 여러 가지 혜택이 남아 있습니다.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적용되지 않죠. 특히 일반 직장 가입자의 경우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되고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데 절세 계좌를 이용하면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혜택이 계속 줄어든다면 일반 계좌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절세 계좌의 장점이 여전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절세 계좌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의 세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 가지 투자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변화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분명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는 여전히 필요하고 그 수단으로서 연금 계좌와 ISA는 아직 유효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보다 유연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 같네요.